나는 솔로 31기 첫 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상철님이 영숙님과 데이트를 한 후에 이성적인 느낌이 많이 들지 않았다라고 답하셨거든요. 이 영숙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 영숙님이 처음 등장하실 때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런 스킬들이 있다 보니까 대화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제 사람들과 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영숙님을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강의나 이렇게 자기가 일방향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는 잘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제가 들었을 때는 오디오가 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말이 연결이 돼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을 잘한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말을 집중해서 들어보면 그 요지가 요만큼 있으면 그 요지를 가지고 말을 굉장히 길게 느리는 그런 부분들, 그런 재주가 있으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집중하다 보면 핵심이 뭐지? 요지가 뭐지? 언제 끝나지? 내 얘기는 언제 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멍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상철님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철님과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영숙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사람 많은 곳이 좋냐, 사람이 좀 없는 곳을 선호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람이 많은 곳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사람이 적은 곳이 편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 다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결론은 둘 다 상관이 없다 인 건데, 이게 이제 말이 좀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만 달라진 게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본인의 개인 스토리 이제 사족을 붙이시는데, 물론 이 말 자체가 크게 문제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1순위로 뽑아서 이 사람이랑 데이트를 한다 하면은 이 사람의 반응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점점 뒤로 물러나나? 표정이 굳어지나? 이 사람은 여기서 내 말의 재미를 느끼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화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상호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뭔가 강의라든지 이런 일방향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서로가 나누는,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면 이 언어적인 반응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표정이라든지 신체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민하게 읽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숙님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지 않는 것 같아요. 영숙님이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하고 있을 때 점점 상철님이 이렇게 허공을 본다거나 바닥에 시선이 고정된다거나 얼굴이 점점 무표정이 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숙님은 이 비언어적인 단서를 해독하는 부분들에서는 그렇게 막 잘 읽으시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언어적인 단서를 잘 못 읽으면요, 상대가 이제 언어적으로는 네네 하면서 이제 영혼 없이 대답하는 그 부분을 긍정적 수용으로 오독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숙님이 이제 인터뷰 끝나고 나서 상철님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아졌다.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실제 그 경험을 상철님은 굉장히 다르게 한 건데 읽지 못하신 거죠. 상철님 뭔가 즐거워 보이지가 않네. 이 데이트가 좀 별로인가 보네. 이런 거를 그 순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또 하나는 이제 영숙님이 질문들을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로 던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30대 소개팅은 이렇게 하세요 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적절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는 그 상호작용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정말 100가지 질문을 내가 준비해 가가지고 끊임없이 던지는 거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4-5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그 대화가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그 안에서 서로의 공통점이 만나고 내 얘기를 상대방이 굉장히 잘 들어주는구나, 그런 체험, 이 대화가 되게 재밌다,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체험보다는 영숙님은 내가 궁금한 게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물어봐야지에 조금 더 집중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거에 뭔가 대답하면서
상철님이 이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잘하려면 좀 눈치를 봐야 된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느낌일까? 물어봐도 되고요. 혹시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를 살피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것들이 좋은 대화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님은 그 정숙님이랑 데이트를 했죠. 이제 영수님이 본인이 이제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에서 좀 침묵도 많고 약간 선을 긋는 듯한 반응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숨기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겠죠. 내가 어쨌든 누군가의 선택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드는 분은 아니니까 가서 그냥 친구 바이브로 좋은 시간을 만들고 오자. 이렇게 딱 생각 전환을 해가지고 잘 대접해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전환은 잘 안 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데이트를 끝나고 돌아와서 남성분들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여자로서의 끌림이 없다. 이성적인 끌림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시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좀 조심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발언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정수님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매력 있는 사람인데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좀 깎이는 다른 남성분들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수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모호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하거든요. 진짜 마음이 뭘까? 잘 알 수가 없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물론 초반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약간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좀 받아주는 정도의 느낌? 내가 누가 설레서 누구한테 막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표하고 이런 스탠스는 일단은 아니시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도 어느 정도 답을 해주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뭐 좀 더 봐야죠. 뭐 그건 좀 더 서로 생각해 봅시다. 인터뷰에라도 뭐 솔직한 마음 같은 게 나오면 좋은데 뭔가 인터뷰를 봐도 잘 모르겠는 느낌? 경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다음 회차에는 이제 또 반대로 선택을 하니까 또 어떤 선택이 될지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감사하고요. 연애나 사랑, 관계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